4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목이 안 좋은 관계로 마이크의 힘을 좀 빌려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나 봐요. 등급 컷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셔서 좀 어디를 놓쳤는가 한번 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요. 전 1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2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k다.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하자 k 곱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x랑 코사인 x 지금 삼각함수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 x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빼기 3 코사인 x는 k. 자, 치환을 할게요. 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당연히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 t는 지금 현재 코사인 x야. 됐죠? 나중에 다시 돌려줄 예정이야. 자,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요. 는 k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거 이제 t에 대한 방정식 이거 t 값을 구할 건데 y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와 y는 k와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겠지. 그치? 좌변은 이제 위로 볼록이고요. 당연히 이제 축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니까 마이너스 1이 가깝고요. 1이 멀어.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효한 범위가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근의 개수, x값의 개수가 3개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내가 k를 그었을 때 만약에 t가 해가 하나만 나왔다라고 해봐. 즉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해봐.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제 t 대신에 코사인 x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x는 t1이기 때문에 t1을 내가 어떻게 그린다 하더라도 x값은 2개, 최대 2개밖에 못 나와. 따라서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t값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t값이 2개는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실근의 개수가 3개라 그랬잖아. x값이 3개야. 자,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제 t 대신에 코사인 x를 돌려줬을 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t를 구했을 때 t1과 t2가 나온다면 이 t1, t2를 이제 각각 그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하나는 요 극소값을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얘가 바로 이제 y는 t1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y는 t2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그래야지만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와서 x값이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x의 극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교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y는 k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만 교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간격이 딱 4분의 1만큼이거든요. 4분의 1 더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과 요 t2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은 셈이 되겠지. 됐죠? 자, 그때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알파는 바로 요 지점에 바로 x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거 만족하는 거는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있을 거예요. 요 3분의 2파이는 요 점의 x값이고요. 3분의 4파이는 요 점의 x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알파가 되겠다. 됐죠? k값을 안 구했죠? 자, k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 이차함수에서의 y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에 더하기 2가 돼서 k는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k 곱하기 알파 구하는 거니까 3에다가 3분의 4파이만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답은 4파이가 정답이 되겠네? 몇 번이죠?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실판 정리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3차함수 위에 점 0,1에서 접선을 그었지, 그치? 접선을 그었을 때 0,1이 아닌 다른 한 점을 k, fk를 하고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2차함수 gx가 있어. 자, 그랬을 때 S1과 S2 요
접선을 경계로 했을 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죠. 이 두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gx, dx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k도 구해야 되고요. gx의 식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요 3차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넓이, 2차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 다 우리 배웠거든요. gx의 최고차항에서 모르기 때문에 뭐 ax제곱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S1 넓이 어떻게 구하니? 공식 알고 계시죠? 12분의 최고차항에서의 절대값 1이고요. k-0의 대제곱이니까 k의 대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는 자, 요거 지금 0이랑 k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절대값 a를 곱하죠. 따라서 6분의 절대값 a인데 어차피 a가 양수지 않겠니? 그냥 a로 쓰겠습니다. k-0의 세제곱 쓰겠습니다. 됐죠? 양변에 12배 할까요? 자, 12배 하면은 k 내제곱은 2a k의 세제곱이 되고요. 넘겨서 k 세제곱으로 묶을까요? 묶게 되면은 k-2a가 괄호 안에 들어오면서 k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따라서 k는 2a와 똑같다라는 결론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하게 되면은 k도 덩달아 구하게 되고요. 또는 k를 구하게 되면은 a도 덩달아 알게 돼. 어쨌든 둘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a는 gx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k는 어쨌거나 윗끝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k를 좀 구하고 싶은데 자, 요거 함수 변곡점 구할 수 있죠.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점이 있고요. 변곡점이 존재를 해. 그 점대칭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아예 두 번 미분해 버릴까요? 두 번 미분해서 0되게 하는 x값이 변곡점이니까 x세제곱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 6x 이렇게 되죠. 6x제곱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12x 12가 돼. 요거 0되게 하는 x값이니까 x가 2일 때 변곡점이야. 그치? 그럼 x가 2일 때 변곡점이면 사실 이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도 비율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요거 지금 x가 0이고요. 여기 이제 변곡점에 x가 2예요. 자, 여기 지금 k야. 그랬을 때 2대 1 비율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0이랑 2니까 k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덩달아서 fk도 알 수 있겠죠? f3을 구해볼까요? 자, f3은 27-54 -24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식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8x니까요. 더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요거 51 더하기 1, 52에서 5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직선을 구하시게 되면은 3,-2와 0,1 두 점을 잇는 기울기 구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1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 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k를 구했기 때문에 k가 3이면 사실 a도 덩달아 2분의 3으로 나온 거거든. 맞죠? gx식을 먼저 완성을 해볼까요? gx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금 관통을 해. 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여기 x값은 0이고요. 여기 x값은 3이야. 우리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는데 최고차항에서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쓰시고요. x와 x 빼기 3을 쓰시고 관통하는 직선을 뒤에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gx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인테그랄 씌워서 계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자, 0부터 3까지 자, gx 2분의 3의 x에 x 빼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 얘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따로따로 볼게요. 자, 요거 먼저 적분할 건데 사실 얘는 우선 쓰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따로 보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과 3을 끊는 요런 함수거든. 걔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면적 공식 알기 때문에 면적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용할게요. 6분의 최고차항 개수니까 얘를 6으로 나눠. 그럼 12분의 3이거든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3-0의 세제곱. 얘가 이제 넓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지나가는 0,1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 0에서 3까지니까 이제 요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 면적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시고요. 요 면적은 여기 이제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얼마니?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서 2를 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십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4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만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세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3,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풀이가 조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됐죠? 자, 넘어가서 13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지금 좀 높이 올라가는 게 K 사인 X고요. 요게 이제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사인 X와 코사인 X의 교점, 즉 연립했을 때의 근과 똑같은 말이 되겠지? 요거 이제 연립했을 때 교점이 지금 여기 지금 A가 보이고요. 여기 B가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요 A, B를 연결한 요 선분을 3대 1로 외분한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C와 X좌표가 동일한 요 라인에서 요 코사인 X 위에 있는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뭔가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D 좌표랑 C 좌표랑 다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는 어떻게 많이 구하냐면은 코사인 내리고 K 내려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K분의 1, 즉 탄젠트 X는 K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은 탄젠트 X의 그래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자, 그래서 뭐 K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K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지 않아도 그래프가 K 사인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K가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K분의 1도 양수란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Y는 K분의 1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요 X값과 요 X값 그 지점에서의 점이 바로 A, B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탄젠트 해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요 사이 간격이 파이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은 B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3대1로 외분을 한다는 얘기는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세 칸을 나갔다가 한 칸을 들어오는 거니까 딱 2등분 했을 때 딱 요만큼 더 나가시면 3대1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파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B와 C의 X좌표는 딱 요 파이 간격의 절반만큼 2분의 파이를 더 가게 되면은 딱 3대1이 될 거야. 됐죠? 따라서 요 C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요 정도가 되겠죠. 아예 내친 김에 A, B, C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K 사인 알파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K는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없는 식의 이제 Y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파이 집어넣게 되면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코사인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K 사인 X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자, 요거 이제 K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인데, 각변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자,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기 때문에 코사인 바꾸시고요. 알파 가져오시고 4,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거기에 K배니까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핵심은 뭐냐면은 A, B, C가 모두 지금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자필 해설지에는 아마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A, B와 B, C의 길이가 2대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와 B의 Y좌표의 차, B와 C의 Y좌표의 차, 요거의 2배가 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 닮았기 때문에 그래. 그치? 자, 그러면 B와 C의 Y좌표의 차는 B에서 C를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서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를 빼시니까 당연히 K 마이너스 1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거의 몇 배는? 2배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A와 B의 Y좌표의 차. 즉, 여기서 여기를 빼시게 되면은
2 코사인 알파가 되시겠죠? 이해되셨죠? 2를 지웁시다. 2를 지우시면은요, K가 2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삼각형 BCD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삼각형 BCD는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것이고요. 높이는 이미 주어진 상태입니다. 알파 플러스 파이랑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CD라는 것은 자, CD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D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것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D의 Y좌표는 DY라고 쓰겠습니다. C의 Y좌표는 CY라고 쓸게요. 이게 밑변이고요. 높이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C의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어. K를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 D의 Y좌표는요.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를 코사인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인데 얘는 이제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여서 사인으로 바뀌고요. 알파를 가져오시고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사인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Y좌표의 차는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사인 알파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알파에다가 4분의 파이를 곱한 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소중한 인체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자, K가 2이기 때문에 탄젠트 X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이 탄젠트 X의 이 X는 사실은 이걸 풀었을 때 이 알파가 교점이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탄젠트 알파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파일 때 2분의 1이니까 여기 루트 5가 되시겠고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자,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인데 루트 5분의 2에 2배를 하니까 루트 5분의 4가 되세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루트 5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루트 5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골라주시면 아주 깔끔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3번 칠판 정리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fx식이 주어져 있고요. 다친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fx의 최대값을 m1t,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m2t라 하자. m1t와 m2t 합을 gt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인수분해 미리 해놨고요. 자, 그래프를 얼추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fx의 그림은 이렇게 돼서 얘가 0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t가 되고요. 플러스 루트 3t가 되겠지, 그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는 t가 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꺾어 올리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t가 되고요. 0이고 t가 되고 루트 3t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3t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우선은 제가 요 t를 움직이는 게 좀 헷갈려서 마이너스 2,1 요 범위를 제가 한번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t가 고정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1이 점점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1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t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1이 t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얘가 이제 확장이 돼서 1이 t를 지나가게 되면은 t가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점점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t는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1T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T 값에 따라서 각 구간별로 어떻게 정의가 되겠는가?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아니라 초반에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제 요걸 따라가요. 다시 얘기해서 F-2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F-2가 최대라는 얘기는 아주 마이너스 2,1이 0의 근처에 일 때는 T가 엄청 클 때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른쪽에 적을게. 한동안 F-2다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2가 같아지는, 즉 T가 2일 때 그때를 경계로 해서 F-2는 이제 지나가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이제 부동의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이 중에서 얘가 제일 큰 거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f-t가 최대값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 바뀌는 경계 지점이 바로 언제냐면은 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일 때야. 다시 얘기해서 t가 2일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동안 얘가 최대를 유지하다가 얘는 계속 떨어지고서 얘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이 점점 확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여기 덜커덕 걸리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거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 이제 2t일 때야. 2t가 1일 때야. 즉 t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은 딱 요때가 이제 동일선상에 있고 1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최대값을 얘가 빼앗게 되겠죠. 얘보다 이게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최대값이 F1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이제 2t가 1일 때이기 때문에 t가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미리 구해 놓을게요. 자,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3t가 되겠습니다. 자, 요 F-t는요. 자, 마이너스 t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이죠. 자, F-2 이것도 미리 구해 놓을까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6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1t는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이게 M1t. 자, M2t 한번 볼게요. 자, M2t는 자, 우선은 초반에는 이제 마이너스랑 1이 이렇게 비대칭되면서 얘가 최대를 가져요. 그래서 F-2가 최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이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얘보다 커지기 때문에 F-t가 한동안 최대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 바뀌는 딱 그 지점이 바로 언제냐 하면은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2가 일치할 때, 즉 t가 2일 때가 될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한동안 얘가 유지가 돼. 얘가 유지가 되다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딱 여기 덜커덕 걸릴 때 이때가 언제니? 쭉 갔을 때 여기가 이제 2t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이기 때문에 t가 1일 때야. t가 1일 때를 지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t가 1일 때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때까지는 동일선상에 최대가 있다가 더 벌어지게 되면은 얘가 최대가 이쪽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꺾어져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2긴 한데 그 F-2가 아래에 있다가 꺾어져 올라온 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F-2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랑 다른 거야. 여기는 원래 애초에 그 그래프 위에 있는 F-2고요. 이쪽이 F-1일 때는 얘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꺾어져 올라온 거니까, 즉 절대값 F-2인데 이 F-2가 음수인 지점이기 때문에 t가 이제 이 범위일 때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이제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t가 1일 때가 바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뭐 계속 얘가 이제 쭉 끌고 가겠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함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렇게 돼도 얘는 이제 조금밖에 못 올 거야. 이게 비대칭이니까 얘가 계속 최대를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구해 볼까요? 자, F-2가 마이너스 8 더하기 6t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8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고요. 뭐 F-t는 방금 구했잖아. 그지? 2t 세제곱이 되고요.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6t 제곱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GT를 정의해 볼게. 자, GT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건데요. 자, 2분의 1 이전일 때는 요 F1과 마이너스 F-1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3t랑 8-6t 제곱을 더해야 돼. 그죠? 맞죠? 여기 1 집어넣게 되면은 3t가 아니라 3t 제곱이죠? 자, 얘랑 얘를 더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t가 2분의 1 이전일 때. 됐죠? 자, 그러다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는 2t 세제곱과 8-6t 제곱을 더하셔야 돼요. 따라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8. 얘는 이제 2분의 1과 1 사이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1과 2 사이일 때는 얘도 F-t, 얘도 F-t. 따라서 2t 세제곱을 두 번 더하니까 4t 세제곱이 됩니다.
얘가 바로 이제 1부터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t가 이제 2 이상이 돼버리면은 f-2가 두 개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2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게 되면은 12t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t가 2 이상일 때. GT가 완벽하게 구해졌죠. 자, 그러면은 G2가 32인지부터 볼게요. 자, G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32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GT가 2배의 F-T일 때에는 딱 요 구간이야. 공통 부분은 이제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좀 간격을 좀 이게 2분의 1과 1 사이는 여기서는 얘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얘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치?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림을 좀 제가 좀 엉성하게 그려서 좀 이해를 잘 해주세요. 디귿. 자, 요거는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2분의 1 우극한에서 2분의 1 좌극한을 빼라. 그랬을 때 5가 되겠느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2분의 1 경계가 되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 미분해보고 얘 미분해봐서 각각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먼저 미분해볼까요? 얘 미분하시게 되면은 6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시고요. 자, 요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8t, 9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고요.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의 6배, 2분의 3에서 2분의 1 곱하기 12, 6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게 돼. 됐죠? 자, 그래서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빼니까 얘가 우미분계수고 얘가 좌미분계수가 돼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9를 빼시게 되면은 2분의 9가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가 나오고 있잖아. 따라서 이것은 땡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잘 정리하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하느라 장황해졌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됐죠? 자, 잘 정리하시고 저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an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a5 더하기 a6이 이길 때 a5의 최대와 최소의 값을 각각 분모 분자에 집어넣어서 로그를 씌워 계산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볼게요. A5랑 A6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n에 5를 집어넣어서 A6은 n에 5 집어넣습니다. 5 집어넣게 되면은 2의 세제곱. 요거 이제 n에 5 집어넣기 때문에 A5가 1보다 작을 때고요. 요거 이제 로그 2의 A5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A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각각 한번 어디가 모순이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이제 A6이 8이라는 건데 더해서 1이니까 A5는 마이너스 7이 돼.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 7은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런데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제 n에 4를 집어넣어야 A5가 되는 거예요. 4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2의 제곱은 아니니까 이쪽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로그 2의 A4가 되고요. A4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마이너스 7이잖아. 2의 마이너스 7제곱은 128분의 1이야. 즉 A4가 128분의 1이 되어야만 이 등식이 만족이 돼요. 자, 그런데 전제 자체가 A4가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쪽은 거들떠도 안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A6이 로그 2의 A5랑 똑같구나. 그 얘기는 2의 A6제곱이 A5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A5는요. 자, A5는요. 1-A6이거든. 자, 2의 A6, 미안해. 2의 A6은 1-A6이야. 이거 마치 2의 X제곱은 1-X 이거랑 똑같지 않니? 물론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는 연립이 안 돼요. 하지만 그래프로서 대충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 자, 얘는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고요. 얘는 0,1, 즉 1을 X, Y 절편으로 갖는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교점이 오직 0,1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6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A6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교점의 X절표가 0이니까 요 X값이 0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A6은 0이구나.
덩달아서 A5는 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됐지? 자,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5니까 n에 4 집어넣었을 때 얘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안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A의 4가 되고요. A4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2의 1제곱이 A4니까 A4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A4가 2고요. n에 3이 들어가야 A4거든. 자, 3 들어가 봐. 그럼 2의 3-2 가능하네. 이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2의 3-2제곱 가능하단 말이야. 얘는 이제 A3이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이제 로그 2의 A3이 되고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다. 됐죠?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A3이 얼마라는 거니? 2의 제곱이니까 4라는 거죠. 사실은 A1의 최대를 구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왜? 1보다 작은 쪽보다 1보다 큰 쪽으로 가야 최대가 나올 것이고 2의 거듭제곱을 계속 하게 되면 굉장히 불어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3이 4일 때 밑에 쪽으로 가서 로그 2의 A2 얘는 A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게 되면 A2는 2의 대제곱이 돼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는 16이 되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가서 로그 2의 A1 역시 A1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요거 이제 A1 구하시게 되면은 2의 16승 얘가 아마 제일 클 거야. 그래서 A1의 최대값은 2의 16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요거 하나 해치웠고요. 최소값 구하러 가볼게요. 자, 어쨌거나 A3이 1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을 하잖아. 그치? A3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3을 알파라 두고요. 어쨌거나 알파는 1보다 작다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3은 지금 n에 2가 들어갔을 때야. 그러니까 n에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2의 0제곱. 얘는 A2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로그 2의 A2가 되겠죠?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런데 알파는 즉 A3는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2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니? 2의 알파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알파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A2, 즉 2의 알파 제곱은 얘가 1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A2가 1 이상이야.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봤을 때 알파의 범위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2의 알파 승이 1 이상이 되려면은 알파는 0 이상이 되고 당연히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런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2를 구했기 때문에 A1으로 바로 갈게요. 자, A1은 자, n에 얼마 들어갔을 때야? n에 1 들어갔을 때야. 자, 1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죠? 자, 요거 이제 A1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1이 1 이상이 될 때는 로그 2의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A1이 1 이상이 될 때. 자, 그러면 지금 요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A1이 2의 알파승 이렇게 된다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2의 알파승을 보세요. 2의 알파승은 1 이상 2 미만이야. 얘가 1 이상 2 미만이니까 밑에 이제 2를 두게 되면은 2 이상 4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1의 최대값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얘가 바로 우선은 지금까지 구한 것 중에 최소값.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알파승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문제는 로그 2의 스몰 n분의 라지 m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이제 2분의 2의 16승이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5번 킬러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기존의 기출 경향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정리하시고 저는 주관식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주관식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n이 7과 8에서 최소를 갖고요. 등차조형입니다.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162로서 같을 때 A1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이차함수이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한쪽이 반드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과 8일 때 동일하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정 가운데 7.5라는 축이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n절편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이 일부 완성이 돼요. 최고차항 계수를 p라고 했을 때 pn 곱하기 n-15 이 정도의 식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나조건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우선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니까 SN의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치? 여기 이제 0이고요. 15가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M일 때랑 EM일 때의 절대값 S값이 같다는 얘기는 수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M이고요. 여기가 이제 EM이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왜 M이 안 되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M이 8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가운데가 7.5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다가 꺾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M을 대입을 하되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EM은 어차피 꺾이기 전에도 원래 그냥 SN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P, EN에 EN-15. 자, 그러면 이제 P가 약분되면서, 식이, N이 아니라 M이죠? P랑 M이 약분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M 더하기 15는 전개할게요. 4M-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5M은 45가 되면서 M의 값이 9가 나오게 돼요. 자, M이 9면 아직 안 사용한 거 있다. 그 값이 162라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P를 구하셔야 되겠죠? 이 9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P 곱하기 9 곱하기 9 빼기 15는 마이너스 6이 되시고요. 얘가 지금 162가 되셔야 돼요. 요렇게가 이제 54가 되겠죠?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따라서 161을 54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최고차항 계수 P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N이 구해졌어요. 3을 집어넣어서 전개까지 해볼까요? 3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5n이 될 거야. 바로 AN 구할까요? 자, 3n 제곱 미분하시면 6n이죠. 자, S1은 마이너스 42인데 마이너스 42가 되려면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2가 되려면 48을 빼주셔야 돼요. 됐죠? A1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3만 대입하셔서 정리하시면은 답은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지금 점 O랑 점 A가 0,0, 2,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길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AP랑 AQ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요 길이 2 루트 15, 여기도 2 루트 15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P가 OQ보다 크다. 자, 코사인 OPA와 코사인 OQA의 값이 4분의 루트 15로 같다. 지금 색칠을 해놨는데 이 두 각의 코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각 자체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원주각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이 네 점이 어떤 외접원위의 존재를 한다는 걸 대충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됐죠? 자, 그래서 원이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OP랑 OQ를 좀 알고 싶은데 OP 길이를 X1이라 하고요. OQ 길이를 X2라고 할게. 내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항상 아는 각의 코사인 값에서 마주보는 면을 기준으로 2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자, 요 길이 2 루트 15예요. 제곱하시면 60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x1 곱하기 2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값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사실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쓴다 하더라도 아래 점자만 이제 원이 2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아래 점자를 딱 버리고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이 2개 나오면 OP가 OQ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x값을 OP에 부여하고 작은 x값을 OQ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x제곱에다가 요 2, 4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5x에다가 자, 4가 넘어오니까 더하기 56은 0 됐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x-7, x-8은 0이니까 x가 7 또는 8이 나오게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 7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눈에 보여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리는데 지금 얘가 2잖아. 얘가 2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루트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현재 8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피타고라스를 이룹니다. 64는 4 더하기 60. 따라서 직각이라는 걸 밝혀내면 너무 좋고요. 얘가 지름이란 뜻이야. 그 얘기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직각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하게 되면 끝인데, 자, 요 넓이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요 넓이는 당연히 요 길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8인 거 알고 7인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64에서 49를 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15가 되겠네. 맞죠? 자, 삼각형 넓이 두 개 더 할게요. 자,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15 더하기, 자, 요 넓이는 루트 15랑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서 2 루트 15에 2분의 7 루트 15를 더하시니까 2분의 얼마니? 11 루트 15가 돼요. 됐지? 자, 문제는 이제 PQ, P분의 Q 루트 15니까 둘이 곱하라고 그랬거든요. 답은 2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잘 정리하시고 22번 공통문항 마지막 문항이죠. 2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지금 AB, 상수 AB가 있고요. 이참수 fx에 대해서 G'X가 연속이고 제가 쓰지 않았지만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는 G'X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절대값 X가 2 이상일 때는 절대값 G'X가 fx랑 똑같더라. 자, 그랬을 때 X가 1과 2에서 극값을 가질 때, B에서 극값을 가질 때, 자, 문제는 GK는 0을 만족시키는 이 K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역으로 Gx를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G'X는 G'X가 아니라 Gx일 거예요. 제가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은데 Gx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G'X는 미분하시게 되면은 t자리에 x가 들어가시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프가 구해지게 되고요. 자, 더불어서 아래급 이 것을 맞추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하시게 되면 g0이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얼추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때는 어쨌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려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x가 1에서 그 값을 가져. 그 얘기는 G'1이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반드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직선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여기다 1 넣으면 0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a 값이 구해졌어. a가 1이라는 거 알았고, 요 G'X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G'1이 0인 걸 이용해서 a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b를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서 그 값을 가죠? 그 얘기는 G'B가 0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G'X의 그래프를 완성을 했을 때 b, 0이 어딘가에 찍힌다는 뜻이야. 여기 찍힐지 여기 찍힐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보세요. 이제 이쪽에 G'X의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절대값 x가 2 이상일 때는 절대값 G'X가 fx랑 똑같더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절대값 G'X가 fx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fx가 2차 함수예요. 우선은 gx는 구간별로 fx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fx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G'X는. 자, 더불어서 fx가 절대값 G'X라는 얘기는 이 절대값 x가 2 이상인 부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fx는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b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기 때문에 G'B가 0이 되셔야 되고 그 G'B가 0이 되려면 FB가 0이 되셔야 돼요. 그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0 되게 하는 X의 값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서 극값을 가질 텐데 그 얘기는 여기다 B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FB가 0이라는 뜻이니까 FX가 0 이상이 되면서 FB가 0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B에서 접해야 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B가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랑 2를 기점으로 해서 1,0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요 점은 마이너스 2,3이고요. 요 점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1보다 넓은 걸 의미해요. 자, 그랬을 때 B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속함수여야 하잖아, G'X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고, 여기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G'X는 fx를 선택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fx를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차 함수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뒤집게 되면 얘가 이미 이만큼 내려가. 얘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얘랑 떨어지면서 완전히 불연속 함수가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절대로 이 둘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어서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는 거를, 플러스 2보다 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랑 2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1,0을 뚫고 지나가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자, 그런데 B가 여기 있는 거야. B,0을 지나야 돼. 자, 원래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어쨌거나 B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이 B 이전은 마이너스 fx를 선택을 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 이유는 fx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B에서 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걸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하나의 2차 함수인데 그 중에 이제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얘가 그나마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fx는 B에서 접하잖아. 그치? B에서 접하니까 최고 차항계수를 제가 자필의 설지에 P라고 했기 때문에 P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P의 x-P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고 P는 기본적으로 양수야. 왜냐하면 fx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어떤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요거. 지금 요 점이 2,-1이에요. 자, 그 얘기는 2,-1을 넣어서 딱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 제대로 올렸을 때는 2,1을 지난다는 뜻이야. 따라서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y 값이 1이 되셔야 돼요. 자, 1은 p의 2-b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3이잖아. 그지? 그대로 연결된 거니까 y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의 제곱 됐죠. 자, 요거 연립하실 건데요. 요거 두 식을 나눌까요? 나누시게 되면 p가 사라지면서 3분의 1이 되시죠? 그냥 1분의 3을 할까요? 3은 예분의 예를 하게 되는데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요거 2-b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b는 지금 2보다 크니까 어쨌거나 요거 음수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보다 큰 b를 빼게 되면 얘도 음수야. 음수분의 음수니까 이만큼이 양수가 돼. 이해됐어? 따라서 2-b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뿔마 루트 3 중에 루트 3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올려 붙여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여기다 할게요. 하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루트 3 올리니까 2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b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루트 3b를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b가 되시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넘기시면 2로 묶으시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 되셔서 자, b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배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시고요.
이거 유리화하시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시게 되면은 제곱이 되면서 2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값이 나오게 돼. 4 플러스 2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끝났어. 우리가 대략적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걸로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은 B가 어딘가에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돼. 자, 그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랑 여기에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참고로 요 지점은 아까 1이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GK가 0. 다시 얘기해서 GX의 그림을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그러한 K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G0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도함수의 면적이 바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G0이 0이야. G0이 0이고요. 0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긴 직선이야. 그래서 요 0에서 1까지 요 면적만큼 똑같이 이 면적이 이만큼 증가를 하고 이만큼 감소를 했을 거야. 원래 함수에서. 그런데 이제 0, 1, 2 대칭점이기 때문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아서 아마 0에서 1까지 증가를 했다가 1에서 2까지 같은 양만큼 감소를 해서 2일 때 아마 0을 찍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따라서 G0이 0이고 G2가 0이고 어차피 요 이전은 계속 이제 G'이 양수니까 뭐 증가를 계속 했겠지. 그치? 0이랑 2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면적만큼 2에서 B까지 갈 때 감소를 할 거야.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 면적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요렇게 갔을 때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함수값이 0을 찍게 될 거야. 이 면적만큼 감소하고 이 면적만큼 증가를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의 정중앙에 B가 있으니까 여기 X값과 여기 X값을 더하면 B의 2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게 되면은 뭐 2B-2 정도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2랑 2B-2의 정중앙이 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에서 B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어쨌거나 감소를 하다가 B에서 2B-2까지 다시 증가를 해서 다시 이제 0을 찍게 된다고. 그 이후에는 G'이 계속 양수기 때문에 한없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GK가 0이 되게 하는 그 K값은 0이랑 요 2랑 요 지점 2B-2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하다는 얘기야. 증감성을 보게 되면은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다가 2에다가 요거 이제 2B-2를 더하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2배의 B를 구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B가 아까 얼마 나왔니? 요 4 플러스 2 루트 3이 나왔기 때문에 2배 하시게 되면은 8 더하기 4 루트 3이 되시고요. 자, 문제는 8과 4를 곱하라고 했을 거예요. 답은 32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선택 과목 해설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